그런데 자 이러면 뭐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인데 그런데 자 다른 보험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다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얼마다? 10만 원 이상이다. 얼마를 가입하는데? 100만 원을 가입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안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며칠 남았다고요? 이제 28일, 3일, 4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계를 해서 빠르게 도와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금 전문가 보험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2월 28일까지 판매되는 신한라이프, 신한생명이죠. 신한생명의 복합재가 이 상품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신한복합재가 상품의 설계안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가 보이시죠? 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증가의 그래프인데요. 이미 작년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하는데 그 5천만 중에 5분의 1, 1,000만 명이 넘었고요. 자, 2040년에는 1,715만, 그 다음에 2072년에는 1,727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요. 고령화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뭐죠?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고령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바로 질병인데 그 질병 중에서 만성 질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만성 질병이라는 건 쭉 계속 보유하고 가져가는 뭐 기저질환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의 84%가 한 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개, 두 개, 세 개가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84%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노인 4명 중 1명은 인지 기능이 저하자다.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인지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사물을 판단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죠. 특히 인지 기능과 관계되는 건 보통은 치매 이런 쪽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인지 기능 저하자가 2017년 14.5%에서 2020년에는 무려 25.3%로 1.7배 이상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평균 진료비가 있고요. 거기에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 건강보험에서 본인의 부담하는 의료비가 있죠.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진료비가 전체 평균의 2.5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위에가 65세 이상인데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2.5배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 갭이 일단 2.5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요 오른쪽에는 뭡니까? 1인당 본인 부담의 의료비 또한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65세 이상은 일단 평균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건 크게 미미하지만 그래서 2.5배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게 뭡니까? 바로 복합재가라는 건데 그럼 그 복합재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장기 요양이란 말 잘 모르시죠? 장기는 반대는 단기이고 요양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요양. 그래서 그런 장기 요양의 주요 질병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통은 치매나 중풍 뭐 이런 것 또는 암이나 이런 것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요통이라던가 관절염 이런 것들은 흔히 달고 있는 병들이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또한 상해로 인한 사고 후유증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질병도 장기 요양의 주요 원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재가보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요양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봤고요. 퍼센티지로 따지고 보니까 치매가 38.9%, 중풍, 요 중풍이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졸중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9.46% 그리고 치매랑 중풍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6.84, 암은 2.49%, 신부전은 0.48% 이렇게 중대 질병들이 57.4%를 차지한다. 그 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요통, 관절염, 골절,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42.6%다. 그러면 57.4%에는 못 미치지만 그에 근접해서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 요양이 반드시 중대 질병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도가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이미 그거에 대한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일단 보시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이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랑 뇌혈관성 질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 중에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요런 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특별 현금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요. 일단 시설급여랑 재가급여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 보통 옛날에는 양로원이라고 불렀던 요양원들 있죠. 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건 말이 어려운데 요양원보다는 인원이 좀 적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 장기간 입소하는 걸 시설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는 재자는 있을 재자, 가자는 집 가자, 집에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정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지금 주야간 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데가 있죠. 그리고 단기 보호, 그 외에 복지용구 등 이런 것들이 재가급여. 어떻게 보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 이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어떤 사람들이 좀 봤듯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지만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전체가 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우리 건강보험료 낼 때 장기 요양보험료가 따로 납부가 되거든요. 근데 다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냐면 장기 요양 등급을 꼭 받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아까 보셨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신 상태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서 등급 판정 기준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을 받는다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등급은 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지 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1등급, 5등급. 근데 인지 지원 등급 좀 어렵다. 근데 제가 아까 인지는 좀 치매 쪽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인지가 이거를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와 있지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 두 개는 뭐에 한한다? 치매 환자에 한한다. 5등급이랑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통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있는데 이건 뭐 각각 이런 점수가 있고요. 4등급은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2등급은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재가급여랑 우리 시설급여 받잖아요. 그러면 이 등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 재가급여 중에서 아까 보셨던 주야간 보호 그리고 복지용구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죠.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복지용구는 뭐냐면 뭐 지팡이라던가 그다음 미끄럼 방지 양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실금 팬티 이런 것들이 복지용구인데요.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복지용구를 쓰실 수 있는데 그 복지용구는 시설급여 수급시 시설급여는 아까 1등급 2등급이나 또는 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입 대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럼 재가급여는 어디까지가 재가급여냐? 사실은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보험 쪽이기보다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장기요양 등급 아셨죠? 거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1등급이나 2등급은 재가와 시설급여 둘 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장기 요양 등급의 분포. 그럼 우리 아까 전에 1등급부터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을 받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냐. 그래서 이건 2024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1등급은 52,000명, 그 다음에 2등급은 98,000명, 3등급이 의외로 많죠. 3등급, 1등급, 2등급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3등급이 많고요. 그 다음 4등급이 아주 월등하게 높고요. 그 다음 5등급, 그 다음 나머지 인지 지원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등급이랑 인지 지원 등급이 치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치매가 생각보다 또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3등급, 4등급이 많고 4등급이 아주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지금 이 표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장기요양 5등급에 대한 예시인데요. 장기요양 등급 5등급 예시. 자, 엄마의 기억력이 점점 이상하다는 느낌을 3, 4년 전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7년을 다니시던 수영을 안 가시겠다고 화를 내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막 무시한다. 여자들이 전부 날 이상하게 보고 수군거려서 기분이 나쁘다. 이제 안 갈 거다 라고 역정을 내셨다는 겁니다. 왜 이러시냐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사이 엄마가 수영장에 가셔서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장으로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하시고, 매일 수영복을 갈아입으시면 락커가 어딘지 못 찾으시고 가방을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수영장 입구를 잘못 찾으시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어머님이 어떻게 판정을 받으셨나? 5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저는 왠지 그 인정서를 받아들이고는 엄마가 정말 치매시구나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시는데요, 뭐 자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요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기요양 등급,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그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이제야 제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치매 증상 보시면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주 잃어버린다. 만약에 여러분들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게 의심하시면 그렇지만 이렇게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발견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빠른 치료가 되시면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걸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주 다니던 길이 어색하고 생각나지 않는다. 가전기기의 작동법을 잊거나 자주 작동 실수가 아주 잦다. 본인이 기억력이 감퇴하셨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신다. 만약에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초반에, 모든 병도 초반에 발견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셨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의심을 하고 계신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꺼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이 표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보통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 전에 한번 다른 곳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요양원과 요양병원 대부분은 좀 헷갈려 하시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이 바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가 되겠고요. 요양병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그래서 이 보험 자체에 적용이 되는 게 다른데요. 이 요양시설, 그러니까 장기 요양과 관계되어 있는 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하는 거고요. 요양원에 가시는 거, 그리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 자격은 아까 보셨듯이 요거는 시설급여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 2등급이면 시설로 들어가시는 거고, 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면 3등급, 5등급도 이용 가능하다. 요거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거죠. 요양 등급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요양병원은.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바로 뭡니까?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노인성 질병과 그 외에도 뭔가 노인이 됐거나 이랬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 근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제 친구 중에 암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을 가라고 권고를 했답니다. 그 친구는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요. 장기 요양보험은 뭡니까? 간병이나 돌봄 이런 게 필요한 거, 신체 활동,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 또는 치매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고, 상주 인력들은 여기에 가장 최고의 상주 인력은 바로 요양보호사가 되고요. 물론 사회복지사도 여기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에는 요양병원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고,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요양원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정원에 따라서 10명 이상이면 요양원, 5명 이하에서 9명 이하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뭐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어린이집이라고 하지만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 약간 이런 느낌. 요거를 좀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어린이집,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소자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에 계속 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작은 요양원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차이가 나는 건 뭐다?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입원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의 20%. 요양보험이 우리가 마치 세금처럼 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자, 본인 부담금 20%다.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100%다. 여기는 100%, 식비에서 100%를 내는 거고, 여기는 50%고, 여기에서는
요양병원이 좀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간병비는 0%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설에 입소했을 때 간병인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요양보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비 부분이 적은 거고요.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따로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자기가 직접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100%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요거는 바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설은 요양병원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양원이라고 했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간병인 보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간병인 보험을 올려놨고요. 간병인 보험을 올려놨고 3월 달에 다시 또 제가 다 조사를 해서 또 간병인 보험을 올려놓을 텐데요. 어찌됐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이자 뭐 결론이 되겠죠. 치매 간병보험 요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복습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겠죠. 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한 치매 간병보험 원더케어 있죠. 이 상품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두에서 그 장기 요양보험이나 이런 거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 신한 치매 간병보험 설명해 드리면요. 이 신한 치매 간병보험이 바로 요거는 이제 여러 개의 단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복지용구 20만 원, 그 다음에 장기 요양에서 주야간 보호 50만 원, 그리고 복합체가 이게 메인인데요. 복합체가 2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이니까 사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20만 원, 50만 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죠. 그러면 복지용구 주야간 보호 복합체가 최대 200만 원 했으니까 요때 복합체가는 130만 원인데 그러면 복합체가가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복합체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2월 28일까지만 판매가 되는데 그럼 뭐가 2월 28일까지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복합재가라는 건 재가급여이긴 한데 복합이다 이런 얘기죠. 복합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가 두 개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5가지다. 아까 보면서 넘어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이다. 방문이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보험입니까? 재가보험이라고도 하고 요양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문 간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이 방문을 해준다는 거죠. 특히 아플 때. 요양은 간호보다는 덜한 거잖아요. 그 다음 방이 또 3가지라 그랬잖아요. 방문, 목욕. 방문을 해서 목욕. 또는 노인을 데리고 가서 또 목욕까지 하는 걸 방문 목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방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 2가지는 뭡니까?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 3가지, 보호 2가지. 그럼 5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보호냐? 아까 보셨던 기억나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주야간 보호. 그래서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데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야간 보호와 그다음 보호 하나 더 단기 보호. 단기적으로 이 분을 장기로 보호한다면 시설에 입소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의 의미로 단기 보호란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 2개 하면 5가지죠. 그러면 여기 5가지에다가 마지막 기타입니다. 기타 재가급여인데 이 기타 재가급여가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복지용구가 되겠습니다. 복지용구 제가 뭐라 그랬죠? 요실금 팬티, 지팡이, 미끄럼 방지 양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5가지인데 자, 여기서는 일단 이 복합재가는 이 5가지에서 2가지 이상을 했을 때 복합재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요. 근데 지금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른 보험사 중에서 재가급여가 가장 괜찮다고 하는 보험사가 2개가 있는데요.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만 해도 1호 등급에 해당만 돼도 돈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도가 200만 원까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200만 원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장점이라는 겁니다. 200만 원까지 나오는 거. 그럼 단점이 뭐냐? 이 중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2가지를 골라야 된다. 그럼 이 2가지가 생각보다는 쉽게 2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점 뭐다? 200만 원까지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다? 안타깝지만 2월 28일까지다. 며칠 안 남았죠. 금요일까지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이게 없어지니까. 물론 그랬다가 또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0만 원까지 올라간 거라서 복합재가가 신한생명에서
보험을 야심차게 가지고 나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어서 이제 2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금감원의 또 압박도 있는 거고요. 이게 2월 28일까지 판매가 되니까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냐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시면요. 자 요거는 주계약이 200만 원, 주계약이 200만 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생명보험사는 일단 항상 주계약 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다음에 1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주야간 보호 요거는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당된다. 그리고 복지용구도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최대 50만 원, 20만 원 들어가면 40세 남자가 5천 원 그리고 여자가 8,400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복지용구는 20만 원, 3,860원, 6,060원 최종적으로 그리고 복합제가 아까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게 최대 13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6,900원 하면 최종 40세 남자 같은 경우 28,860원 여자 같은 경우 훨씬 더 비싸죠. 41,622원. 자 여자분이 더 비싼 억울하실 텐데요. 더 비싼 이유는 뭡니까? 아까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면서도 훨씬 더 수명이 더 높은 게 누굽니까? 여자분들이 수명이 높고요. 그래서 더 비싼 거고요. 자 50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38,200원, 54,400원. 그런데 자 이러면 뭐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인데 그런데 자 다른 보험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다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얼마다? 10만 원 이상이다. 얼마를 가입하는데? 100만 원을 가입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걸 안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며칠 남았다고요? 이제 28일, 3일, 4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계를 해서 빠르게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싫다. 그냥 복합제가 200만 원만 가고 싶다. 그렇게 가입을 해도 이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신한라이프의 복합제가 상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험연금 전문가 보험콜이었습니다.